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여러분하고 무역영어를 같이 공부하게 될 김용훈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예, 다 말할 줄 아시잖아요. 예, 반갑죠. 그 지금 시기가 5월 달이라 가지고 조금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어, 의욕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동차를 한다고 2차 반으로 다 몰려가 있긴 한데 우리는 차근차근 일단 1차부터 좀 하죠. 올해 1차 보셨던 분 계신가요? 뭐 상담할 때도 뵀던 분도 계시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1차 보셨어요? 아, 예. 다시 이거 듣고 계신 거 보니 묻진 않겠습니다. 예. 공부를 짧게 하셨나요? 아, 그러시군요. 오셨네요. 예. 자, 일단 책은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권이 이제 무역과 관련된 실무라든가 일반 이론들이 담겨 있고 2권이 이제 협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권이 원래 좀 되게 두꺼웠는데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기출 문제를 계속 넣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줄였고요. 그래서 문제집은 한 여름쯤에 따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권을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페이지를 불러 드릴 거예요. 1권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그러면은 그 페이지가 진도가 다가올 때쯤에 되시면은 이제 2권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뭐 사물함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방 들고 오시는 분들은 이거 무겁잖아요. 두 권 다 맨날 들고 다니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뭐 할까요? 다 아시죠? 제가 누군지. 예, 김용훈 관세사고요. 지금 16기 관세사입니다. 16기 관세사고 지금 작년에 합격한 게 몇 기죠? 그 친구들이 혹시 아세요? 몰라요? 작년 합격생들이 30기였어요. 올해 합격하는 친구들이 31기예요. 예, 그럼 16기면은 몇 년 지난 거예요? 예, 나이 다 밝혀지겠다. 예, 아무튼 꽤 강의를 오래 해왔고 지금 과거에는 무역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영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 투자도 많이 했는데 꽈락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는 무슨 과목이 대체된 거죠? 그 역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회계학이 맡고 있죠. 예, 그래서 무역 영어는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지고 있어서 강사 입장에서 좀 열받긴 한데 예, 인터넷에서 뭐 무역 영어 독학해도 돼요. 이런 걸 보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예. 아무튼 예, 그래서 무역 영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양이 많아서 어렵긴 한데 두 달 동안 잘 정리하시면은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눠드린 거 다 보셨죠? 강의 계획서인데 앞으로 두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무역 영어는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 연락처하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질문하는 그런 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뭐 정말 지금 당장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하셔도 되는데 술 드시고 장난 전화만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예,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드리니까 정말 술 드시고 장난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늦게 전화해서 내가 누구게 이러고 끊어버리는데 잡히면 죽어요. 예, 근데 아직은 못 잡았어요. 아무튼 예, 그렇고 진도표를 잠깐 보시죠.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무역 영어의 기초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연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화요일 수업이 없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2주차 보시면 무역 계약의 제조건 그리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뭐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하고 CISG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채약국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UCP 인코텀스만큼 이제 많이 중요해졌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코텀스 2010을 한 3번에 걸쳐서 수업을 합니다. 좀 이따가 보겠지만 굉장히가 아니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인코텀스 2010입니다. 예. 그리고 무역 대금의 결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무역의 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 과정이고 결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무신용장 방식, 그다음에 신용장 방식, 그리고 UCP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협약이죠. 신용장과 관련된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3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제는 누구 쪽의 의무죠? 셀러와 바이어 중에
바이어가 대금 결제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바이어 쪽의 의무라면 이제 물품을 보내줘야 되는 건 누구예요? 셀러죠. 예, 셀러의 의무가 이제 운송 파트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 6월 6일 날 현충일이잖아요. 예, 그날 이제 공휴일이라 뭐 저녁에 기다렸다 수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오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시. 그리고 오후 저녁 시간 편하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 표정인데 아니에요? 저녁이 좋아요? 어떠세요? 이게 낫죠? 예, 그럼 저녁이 아니라 이제 6월 6일 날은 이제 10시 이미 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그리고 마지막에 클레임과 중재 거기 이퀄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진도를 나갈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할 게 되게 많네요. 공부할 게 많으면 기쁜 거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중에 지금 학생 계세요? 학생이신 분? 학생이시고 아이패드는 학생 아니세요? 그래요? 직장인이에요? 가해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영어는 아니죠? 영어예요? 큰일 났다. 영어 과외 선생님이면 어떡하지? 영어 되게 잘할 텐데. 그 시험 보셨다는 분 직장인이세요? 학생이세요? 이제 전념으로 빨리 붙으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붙죠 뭐.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개 설명회 영상은 좀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은 작년 합격자들의 전공이 뭔가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 국제통상학과 예전에 이제 무역학과라고 그러죠. 그쪽 출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보셨어요 혹시? 무역학과. 예, 한 40% 정도가 무역학과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예, 깜짝이야. 예, 나머지 분들은 그 무역학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그 무역을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관세사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 전공 빠삭하게 잘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워버리고 끝나면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지 않나요?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앞으로 길게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관세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각오는 다 돼 있으시죠? 관세사는 그때도 공개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시입니다. 고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관세사, 변호사, 뭐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등등 관세사를 제일 앞에 쓰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리고 이제 무역과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국제무역사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물류관리사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 합쳐서 보통 뭐라고 불러요? 자격증이라고 부르죠. 근데 위에 있는 것들과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다른 걸로 알고 계세요? 그 아이패드 당첨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네, 세부적인 걸 하는 거고 위에 건 큰 걸 하는 거고요. 범위가 넓고, 예, 그래요. 아이패드 반납. 음, 앞에 있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유일하게 학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 관세사가 뭘 하는지는 알고 오신 거죠? 예, 어떻게 다른 걸로 위에랑 밑에랑 여기 뭐 무역영어 검정 시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예,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시험을 주관하는 쪽에서는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다 대부분 어떻게 달라요? 밑에 거는 개인, 이거는 때로 때로 하는 거예요. 음,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면요 사실 그런 답변이 와요. 위에는 어렵고요 밑에는 쉽고요. 예, 제일 많이 들은 게 그다음 두 번째 듣는 답변이 뭐냐 위에 건 돈 많이 벌고요 밑에 거는 못 벌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것들은 사실 국제가 아니고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국가 자격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얘네들은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 거는 국가 자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의사들은 뭘 준다 그러죠? 국가로부터 뭘 받죠? 의사는 면허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잡혀가죠. 예, 똑같습니다. 관세사는 일단 제껴놓고 변호사 같은 경우 변호사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 변리사는 변리사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위에는 회계사법, 세무사법 다 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면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있는 국가 자격은 법률에서 업무 범위를 설정을 해준 거예요. 해서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밑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국가에서 법으로 어떤 업무 영역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어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이쪽 분야 그냥 공부했다. 예, 그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 채용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 정도일 뿐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건 라이센스예요. 여러분, 그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 뭐 주변에 있죠, 지인들. 그 사람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죽어라 하죠. 그죠? 예. 관세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위에 있잖아요, 지금. 예. 물론 시험이 이런 시험들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봤을 때는 위에 있다 보니 보통 합격 기간이 얼마 걸린대요?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예, 2, 3년만 하면 붙는 게 아니죠, 근데. 예, 합격자들의 평균이 그 정도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공부하고 이제 계시는 거라고요? 예, 고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고시 공부. 책 없어요? 어? 어? 아, 작년 거 있어서 꺼내놓기가 창피해? 왜? 아, 물어보려고요? 예, 그냥 봐도 돼요, 옛날 거. 예. 책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예. 아무튼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주변에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부 어떻게 해요? 다 끊고 연락 열심히 하지. 그죠?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오가 돼 있나요? 예. 그 여러분 고시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보면 고시생들의 이미지는 보통 이제 여름을 기준으로 하면 원래는 하얀색이었을 면티를 입고 있고, 그죠? 원래는 하얀색이었을 목도 좀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 반바지 입고 무슨 샌들 신고. 근데 샌들에 꼭 저 학교 다닐 때는 양말을 신었어요, 애들이. 양말을 신고 안경 쓰고 엄청나게 큰 배낭 가방 메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가죠. 그 독서대하고 방석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 그리고 자기 고정 좌석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거 맡으려고 일찍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에다가 짐 놓고 그 뭐죠? 앞에 그 칸막이가 있지만 거기다가 파일을 또 앞전 같은 걸로 찍어서 바리케이트를 더 올려요, 이렇게. 예, 벽을 치고 거기다가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세팅을 다 해야 되죠. 그 뭐예요? 그 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독서대 아시죠? 독서대 이중 독서대 쓰는 거 아세요, 혹시? 독서대가 이중이 있어요. 2단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법전을 놓고 밑에는 이제 책을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독서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세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바로 할까요? 타짜들은 바로 공부 안 해요. 어디 갈까요? 일단 남자 기준으로 일단 나와요.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모닝커피와 담배 하나,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신문도 좀 끼적거려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또 가느냐? 안 가죠. 어디를 들러가야 되죠? 화장실을 들러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날 컨디션에 되게 큰 요인이 돼요. 고시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중요해.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앉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하죠. 한번 앉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요. 예, 근데 그거를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씩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어려운 공부긴 하지만 그래도 고시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다 붙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합시다. 그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어요. 아시죠? 기회비용이 뭐예요? 아이패드.
예, 별명이 아이패드가 돼버렸다. 어떡하지? 예, 아이패드 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비용이 뭐예요? 예, 예, 아닌 것 같은데?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기대치가 기회비용이에요? 예, 앞에 있는 학생은 자꾸 뭐 얘기를 하는데, 예, 얘기해 보세요. 포기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 음, 여러분이 관세사를 준비를 2년을 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일생에서 지금 2년은 되게 중요한 시기죠. 그 2년 동안 딴 거를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잃어버리는 게 이제 기회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2년이라는 그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소한 건 아니죠. 큰 거죠. 관세사를 그래서 딴다면은 그 기회비용을 이제 얻고도 남은 게 있겠지만 관세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 인생에서 3년은 그냥 지워지는 건가?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각오로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무역 영어를 쭉 하게 될 텐데 물론 약간은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제협약 같은 거 많이 보시다 보면 하지만 그걸 좀 참고 이겨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관세사 1차를 처음 오신 거니까 일단은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무역 영어로 넘어갈게요. 그 여러분 1차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1차 과목 관세법 여기에는 이제 FTA가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역 영어 이게 1교시죠. 그죠? 1교시 각각 몇 문항씩 나오죠? 40문항, 40문항 그리고 이제 80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1분당 몇 문제죠? 1분당 한 문제죠. 예. 근데 우리가 OMR 카드 마킹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80문제 한꺼번에 쫙 이렇게 마킹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 볼 때 막 떨리잖아요. 예. 되게 또 밀릴까봐 조심조심 해야 되고 뭐 그런 이런 시간 빼면 사실 한 문제당 1분은 아닐 거예요. 그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정말 1분에 한 문제씩 술술술 풀릴까요? 아닐걸요.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결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굉장히 짧다고 느낄 거예요. 아마도. 시험장 가보셨으니까 아시겠다. 예. 자,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역시 이제 80분이고요. 뭐가 있나요? 예, 내국 소비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학이 있고, 마의 2교시죠. 마의 2교시. 1교시는 그냥 룰루랄라 좀 풀어요. 무역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관세법도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술술술 풀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2교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 때문에. 더구나 올해는 뭐가 어려웠대요? 예, 이 내국 소비세법이 꽤 어려웠다고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2교시에 세 번째, 네 번째 이 두 과목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했고 그 1차 시험을 떨어지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뭐 꽈락? 이거 꽈락. 예. 이걸로 떨어지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 전체적인 평균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평균을 많이 깎아먹은 예상보다 많이 깎아먹은 올해 과목이 바로 얘였어요. 얘.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회계학 꽈락으로 떨어졌다 아니면 평균 그러니까 얘는 꽈락을 넘었는데 평균은 60이 안 되는데 원인이 뭐였냐? 내국 소비세.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국 소비세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그래서 관세법은 일종의 1차에선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은 80점 정도 맞으실 수 있어요. 맞아야 돼요. 예. 그리고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몇 점 정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부하시면은 한 70점 정도는 맞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회계학 꽈락만 우리는 넘기자고 작전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40에서 한 50 사이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평균은 누가 메워줘야 되죠? 관세법이 메워줘야 되겠지. 그죠? 무역영어가 만약에 70점 정도가 확보가 되면 얘는 몇 점 맞아도 돼요? 50점 정도 맞아도 되겠죠. 근데 무역영어 70이 말처럼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60대가 나와버리고 하다 보면은 내국소비세법도 얘도 한 60 이상 70 가까이 맞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돼요? 간당간당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내세법이 양이 적고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법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요. 예, 공부를 이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자, 그다음에 그 주변에 관세사 공부하는 분들 보면은 다 그런 얘기 하죠. 뭐 회계하기 제일 어렵다. 예, 무역 영어는 뭐 협약만 주구장창 보면 된다. 예, 근데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인 공부 방법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1차는 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지만 딴 거 없습니다. 기본서 얘를 뭐 한 2에서 3회독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예. 책은 뭐 이미 뭐 학원에 오셨으니까 학원 교재로 보시면 되겠고 기본서를 한 2, 3회독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객관식이니까. 예. 문제풀이. 문풀을 제가 볼 때 과목별로 한 500문제 이상씩은 예,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많이 당황을 해요. 내가 분명히 책을 많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리까리하다고 얘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문풀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연습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책 볼 때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제 그게 문제화돼서 제가 틀려보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학원에서는 11월 그다음에 뭐 2월 이때 이제 두 달 과정으로 문제풀이 반이 열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 안 들으셔도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예요? 문제집을 사서 예, 꼭 이 이상은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회계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학은 몰아서 공부했다가 한참 손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회계학은 나중에 공부 계획 짜실 때 뭐 할 수 있으면 매일 뭐 30분 1시간씩이라도 쭉 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1차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 문제는 이겁니다. 기본서 2, 3회독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되는지 어떨까요? 이거는 여러분 두꺼운 책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다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상 그렇게 많진 않을걸요? 그죠? 그 아이패드 C는 예, 이름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이패드 C는 예, 영어 공부한다고 막 책 같은 거 많이 샀어요. 보캐블러리 막 이런 거 두꺼운 책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봤나 보네. 대부분 앞에만 좀 손때 묻어 있고 뒤는 깨끗하고 그러지 않나? 그죠? 예, 그 원인이 뭘까요? 예, 예. 음, 확실히 과외를 하셔서 그런지 말씀이 길군요. 예, 보통 잘 말 안 하는데. 아무튼 그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를 처음 할 때요. 의욕이 되게 앞서요. 이걸 내가 어떻게 좀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두꺼운 책을 사요. 근데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뭘 합니까? 읽어보고 이해하고 외우려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은 정말 많이 흘렀고 열심히 했는데 나간 진도 보면 에게 몇 페이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는 특히 이제 고시 공부 같은 거 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우고 다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책을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회독을 한다고 하면 1회독은 보통 수업과 함께 한 번씩 그냥 복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때는 사실 뭐 암기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진도를 따라가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냥 쭉쭉 읽어보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거기 표시해 놓고 그런 거 빼먹지 말고 그런 표시를 하면서 쭉쭉 넘어가면 되고 2회독 할 때는 그 표시해 놓은 부분 위주로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는 주요 그 목표가 이해해요. 공부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볼 때부터는 암기는 못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3회독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제 좀 확실하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회독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회독수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 회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회독 할 때 한 2달이다. 2회독 할 때는 그만큼 걸릴까요? 그만큼 안 걸려요. 한 달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3회독제 할 때는 정말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미 책을 3번씩 보는 거니까 예,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회독할 때마다 포커스를 좀 달리 하셔야 지루하지 않고 어떤 처음부터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세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공통이에요. 예, 두권책을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이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년에 1차를 계속 끝까지 하실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2차도 좀 보실 예정이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잠깐 하려고? 아주 잠깐? 예. 그 2차는 한번 손대면은 못 빠져나와요. 늪이에요, 늪. 예. 학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1차만 계속 할 거예요. 예. 하긴 나이가 어리니까, 그지? 예. 아이패드군은요? 예. 그러니까 1차 위주로 일단은 하실 거예요. 안정적으로. 맞다. 기억난다. 공개 설명회 때 우리가 추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추첨이 돼서 당첨이 됐어요, 저분이.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딱 번호 딱 불렀는데 뭐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예. 표정 관리한 거예요? 아, 예. 믿기지가 않았어요. 음, 그래요. 예. 자, 아무튼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짜실 때는 저런 회독수와 관련해서도 기간을 잘 좀 선정을 해보세요. 예, 한 번 볼 땐 2달 걸려도 그 다음 볼 때는 2달씩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좀 잘 짜보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 이런 그 수험 공부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관세사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고 절대평가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가 여태까지는 100점 최고 점수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죠. 근데 이 공부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1차는 꽈락 없이 평균 60을 넘기면 되는 공부죠. 그죠? 쓸데없이 이거 다 막 90점 맞으면 돼요? 좋아요. 좋긴 한데 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맞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 관세법 97.5, 무역영어 92.5, 내세법 90, 뭐 회계학 80 몇 그런 받은 친구 제가 봤어요. 진짜 오바스펙이죠 이거는. 예.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공부를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역 영어도 여러분 보세요. 책 얼마나 두꺼워 2권.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면 좋죠. 근데 불가능해요. 예,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 위주로 그 부분은 꼭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력이 닿는다면 좀 보시면 되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목표 점수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회계학도 버리는 부분이 꽤 돼요. 사실은 강의하다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무역영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역영어 1권도 보시면은 거의 무역실무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죠?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무역영어는 많이 축약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앞뒤를 좀 잘라가지고 이제 본문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역실무책을 하나씩 참고서로 좀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2차 공부할 때는 무역실무를 한 권 갖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권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살 거 미리 무역실무책을 하나씩은 좀 구매하셔가지고 참고서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 무역영어 공부하시다가 조금 어렵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무역실무책을 좀 보셔가지고 예,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역영어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무역영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영어를 과외하시는 분 빼고는 이 영어라는 말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웃으세요? 뭐 영어랑 별로 안 좋아해 사이가? 별로 안 친하세요? 예, 저도 별로 안 친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겁부터 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굳이 나눠보면 무역과 영어로 나눠놓으면 실제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능력치를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70, 30, 7대 3? 예, 뭐 7대 3 아니면 8대 2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무역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뭐 성문 기본 영어 요즘도 그런 거 있나? 예, 맨투맨 기본 영어 이런 거라도 좀 봐야 되나요? 있어요, 요즘에? 있어요. 예. 수학 정석 아직 있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 기본 영어 그다음에 뭐죠? 수학은 정석이고 국어는 한샘.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무튼 영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한 고1 수준의 영어 실력만 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아, 고1도 좀 버겁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3으로 합시다. 중3 정도의 수준만 되면 독해력과 어휘력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무역.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도 그렇고 어떤 협약만 계속 뭐 이렇게 암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1권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역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예요? 프로세스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무역 전공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셀러로부터 바이어에게 뭐가 이동이 되죠? 물품이 이동이 되죠. 그리고 바이어로부터 그 대가로 셀러에게 뭐가 이동이 돼요? 대금, 머니가 이동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도 다르고 관행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물품의 이동이라든가 대금의 이동에 있어서 서로 이제 어떤 오류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밑받침하기 위해서 국제 규칙이라든가 협약이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역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제일 먼저는 위에 있는 거 먼저 알아야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되고 무역에서 쓰는 용어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물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다음에 돈은 이렇게 결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단계별로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당사자끼리 뭐 의견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국제 규칙이라든가 협약이 그것을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이제 그 뭐죠? 그 분쟁이 없게끔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무역 영어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프로세스가 이쪽일까? 고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편할 수 있어요. 시험 범위가 그나마 어느 정도 한정돼 있거든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한 60에서 70%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 부분 어떤 무역의 용어라든가 당사자라든가 서류의 이름을 맞춘다든가 그런 것들이 한 3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협약을 그냥 영어로서만 바라보고 그냥 영어로 외우겠다라고만 하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바탕이 안 돼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이게 공부하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괴로워요.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영어만 계속 보고 있다. 어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이걸 이해하시고 이러이러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밑바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 협약도 의외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여긴 페이지가 없네. 한 두어 페이지 넘겨보면 뭐 출제 경향 분석 및 수험 대책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학생은 왜 책이 왜 없어요? 못했어요? 그 대여용 책이 있을 건데 쉬는 시간 끝나고 대여라도 해서 잠깐 보세요. 낙서하면 안 돼. 근데 낙서하면 사라 그런다. 그러니까 낙서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예전에 대여용 책을 이렇게 어떤 학생이 했다가 무의식 중에 이제 볼펜으로 줄을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알겠어? 그러고 이제 반납을 몰래 쌩까고 하려고 했는데 그 반납받는 분이 여기 학원 말고 다른 학원이었는데 슈룩 보는데 그게 딱 눈에 띈 거예요. 이거 줄 그셨네요. 이거 사셔야 되는데요. 딱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돈 주고 샀는데 여러분 그 때려부수기 카페 아시죠? 관세사 시험 때려부수기란 다음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 벼룩시장에 그날 밤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그리고 그 친구는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새 책이에요. 딱 한 줄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싸게. 그 친구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아무튼 대여용 책이 있으니까 신현생 갔다 오세요.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집중을 하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목 왼쪽 제목을 먼저 보시면 각종 국제 규칙의 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 영어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70%에서 뭐 60%그 사이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국제 규칙에서 그대로 발췌가 돼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마지막 단락 보시면 UCP, 인코텀스, 비엔나 컨벤션, 뭐 헤이그 룰, MIA, ICC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이런 협약들에서 문제에 인용되고 있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면 좋은데 사람 되게 짜증나게 하는 문제들이죠. 어떻게 나오죠? 막 가로 뚫어놓기, 가로 뚫어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이건 뭐 외우지 않으면 한 10번 보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일단 국제 규칙을 많이 다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 실무 지식의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죠? 어떤 절차예요. 그 절차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관여가 되고 서류들이 창출이 되고 하죠. 그런 서류나 당사자를 맞추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3번. 3번은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영작이 잘 된 것은, 독해가 잘못된 것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패턴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외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맞춰야 됩니까? 얘네들은 1년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와봐야. 얘네들은 그래서 기본 실력으로 푸시고, 뭐 모른다 그러면 그냥 틀리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몇 점 맞는 게 목표예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7, 80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1번, 2번만 다 커버가 된다면 80점 이상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3번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면 단원마다 뒤에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를 볼까? 10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7페이지 보시면 그 단원이 끝나고 그 단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뭐 수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요 표현이라든가 관용 어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달달달 막 외워야 돼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진도 나가면서 쭉쭉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어떤 키포인트 몇 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 규칙을 완전하게 좀 잡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수험 대책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험 대책의 두 번째 보시면 국제 규칙들은 원문을 반드시 정독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좀 이따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규칙이 몇 개가 언급이 되죠? UCP, 인코텀스, 그 다음에 비엔나 협약, CISG 이 세 가지에서 보통 한 20문제 이상, 2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규칙에서. 그럼 그거 다 맞추면 몇 점이에요? 벌써 50점 확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말 많이 보시고 거의 눈만 감으면 단어가 막 흘러갈 정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가 되면 안정적인 기본 점수가 깔리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조금만 추가하시면은 뭐 7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는 이제 표가 나와요. 도표라든가 이제 표가 나오는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어떤 단원별 출제 빈도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출제 빈도에 따라서 다시 소팅을 시켜놨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규칙이 뭡니까? 아이패드 선생님,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인코텀스죠. 인코텀스가 10년 사이에 6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 몇 문제가 나오는 거죠? 6.3문제. 6문제나 나와요. 인코텀스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게 뭐죠? UCP. 그죠? 얘가 이제 10년간 52문제가 나왔고 CISG가 46문제.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굉장히 메인이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출제 빈도가 훅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일견 맞지만 또 일견 틀리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세 개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인터넷에. 그런 사람들 보면 때려주세요. 그 세 개만 보면 된다. 다 맞춰도 50점이에요. 근데 다 맞출 수 있을까?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좀 하셔야 돼요. 공부는 도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2차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과목이 있지? 무역 실무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무역 실무를 위해서라도 무역 영어 때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를 보죠. 자, 거기 보시면 단원별 비중 및 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책 무역 영어나 무역 실무의 어떤 단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결제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제는 일반적인 신용장, 환어음, 추심,
그리고 이제 UCP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죠? 무역 계약. 예, 계약은 CISG도 있고 그다음에 무역 계약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계약 조건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이 이제 무역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코텀스. 얘는 사실 인코텀스는 그 규칙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63문제가 나왔다는 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해 놨을까? 왜 했을까요, 이거를? 예.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란 말 알아요? 들어봤죠? 만약에 나에게 3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시험 전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무역 영어를 다 볼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를 보는 게 맞아요? 이거에 의하면 확률상 결제 파트를 선택해서 먼저 좀 보시란 얘기죠. 그런 용도로 좀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경향은 한 2007년까지는 중구난방이다가 2008년부터 2012년, 13년까지는 어느 정도 비율이 좀 유지됐어요. 그죠? 그러다 이제 올해부터 다시 조금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추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몇 문제가 나올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죠? 협약. 밑에 있는 건요? 실무.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협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무역영어 공부하실 때도 협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전체적으로 보면 협약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분야로 나누면 또 달라져요. 자, 일단 가운데 있는 인코텀스는 어때요? 그 자체가 협약이니까 이건 100% 협약에서 나오는 거고. 자, 결제 파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에가 실무고요, 밑에가 협약이에요. 그럼 결제 파트에서는 어느 분야가 많이 나오죠? 네, 협약이 엄청 많이 나오죠. 압도적으로. 자, 반면에 계약이라든가 운송은 어때요? 반반.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정된 시간이 있고 결제 파트를 좀 봐야겠고, 그럼 결제 안에서도 뭘 봐야 된다? 확률적으로 협약을 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 게 공부할 때 전략을 삼으시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험 부분도 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협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MIA, ICC가 이제 보험과 관련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협약별 출제 건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텀스, UCP, CISG 순으로 나오고 있다.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마지막 8번을 좀 보시죠. 8번. 예. 자, 1회당 분야별 평균 출제 문항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요 협약이 뭐뭐뭐일까요? 밑에도 나오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UCP, 인코텀스, 그 다음에 CISG 이게 주요 협약이에요. 이 세 협약에서 연 평균 몇 문제 정도 나온대요? 16문제. 그죠? 예. 그 다음에 기타 협약은 그 외 협약들이에요. 여기서 몇 문제 나오죠? 10문제. 예. 그리고 실무, 어떤 서류라든가 당사자를 맞추는 문제가 몇 문제? 9.7문제. 거의 이것도 10문제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작 독해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 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주요 협약에서 몇 문제? 16문제. 그죠? 예. 그 다음에 기타 협약에서 몇 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10문제? 예, 10문제 잡고,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영작하고 독해를 이건 한 4문제 정도로 잡으면 되겠나? 예, 이러면 40문제죠. 자, 주요 협약 몇 문제 정도 우리가 맞추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몇 문제? 15문제? 오, 하나 빼고 하나는 실수, 하나는 마킹 실수. 예, 그래요. 한 15문제 맞춘다 칩시다. 자, 그다음 기타 협약은 사실 여기서 기타 협약 돼 있지만 여러분 2권 지금 있어요? 2권 아니 없으면 상관은 없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2권에 실려 있는 협약의 개수가 몇 개예요? 몇 개쯤 있을까? 13개가 있어요. 13개. 그러면은 주요 협약이 3개, 기타가 10개예요. 그죠? 그럼 양은 어느 게 더 많을까? 이게 훨씬 많겠지. 그런데 출제는 훨씬 적게 되니까 여기는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봐야 맞출 수 있는 게 어때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문제지만 반타작만 합시다 그냥.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 근데 15문제 너무 많은데 한 13문제만 맞추면 안 돼? 예, 한 13문제만 맞추게요. 우리끼리 그냥 합의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실무는 어때요?
실무는 사실 얘 틀리면 안 돼요. 정말 쉬운 거예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무역 실무만 잘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인데 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7문제 맞춰야 돼요. 예, 그다음에 영작 독해도 반타작만 합시다. 우리 영어 잘 못하잖아. 한 명 빼고, 그지? 예, 아이패드 못 됐어. 예, 혼자 영어 잘하고. 자, 2문제 반타작만 합시다. 그럼 몇 점인 거죠? 몇 문제인 거죠? 27? 예, 27 곱하기 2.5면은 몇 점이에요? 몇 점이지? 67.5 아니야? 아니에요? 아, 산수 잘 못해요. 예, 67.5 맞나? 예, 그럼 70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만 확보하면. 예, 근데 여기서 조금씩만 열심히 하면 한 문제씩만 더 맞아도 몇 점이 올라가는 거죠? 10점 올라가면 77, 80점이 육박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점을 맞겠다고 달려드시면 안 돼요. 예, 투입되는 어떤 시간과 비용, 예, 비용은 좀 그렇고 시간과 어떤 노력에 비해서 어느 분야를 먼저 공략하는 게 좋으냐? 당연하게도 당연히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13문제 이상 맞춘다 생각하시고 기타 부분은 사실 근데 수업 시간에도 하겠지만 반복돼서 나와요. 나오는 조항이 반복돼서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만 잡으시면은 사실 5문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 부분도 수업을 잘 듣고 설명하는 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따라하고 어느 정도 암기만 돼 있으면은 7문제 맞추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거의 맥시멈으로 봐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영작 독해는 뭐 아이패드는 4문제 다 맞히겠죠. 예, 그러면은 좋겠어요. 70점 넘네 혼자. 예, 아무튼 이 정도로만 하면 뭐 실패할 확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차에. 그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없나요? 예, 다행히 뭐 7, 8월 달은 사람이 좀 많겠지만 5, 6월 달은 뭐 조촐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단합대회도 자주 합시다. 좋죠? 왜? 미성년자야? 술 못 먹어? 그건 아니죠. 예. 아무튼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고 그리고 무역영어 시간에는 반장을 뽑아요. 예, 그래서 반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도 주로 해주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거죠 뭐. 예. 아이패드가 반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반장하면은 제가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프린트 같은 게 혹시 나가게 되면 학생들한테는 양면 복사된 게 나가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면지로도 못 쓴다. 근데 반장한테는 제가 바로 프린트로 뽑은 걸 딱 줘요. 이면지로 쓸 수 있는 원본을. 좋은 혜택이죠. 별로 아니야? 근데 왜 이를 악물고 얘기해요? 예. 또 혜택이 있어요. 만약에 뭐 개강 파티를 했다. 그러면 반장을 위해서 안주 하나 시켜줍니다. 딴 사람들은 못 건드리는. 요건 괜찮죠? 예.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반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학생 뒤에 그 아이패드 아저씨야 오빠야 한번 봐봐. 신뢰가 좀 가요? 어떻게 보면 유재석 닮은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반장 되면 되게 좋은 게 공인이 돼요. 이거 지금 찍히고 있잖아. 그럼 이제 전국에 정말 그 동영상은 1년에 지금 학원보다 한 5배 정도의 5배, 6배 이상 되거든요. 그럼 1년에 동영상 보는 친구들이 1,000몇백 명이 돼요. 제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예. 그럼 그 친구들 중에 가끔 이메일로 물어봐요. 반장은 잘 있나요? 제가 5, 6월 강의 들었는데 그때 반장 잘 있나요? 막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반장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격자 발표할 때도 저한테 이제 문자나 카톡이 와요. 쌤 붙었어요. 묻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반장도 붙었어요. 예, 막 이게 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 강의하면서 반장의 합격률은 1차 합격률은 작년까지 100%였다가 올해 99%로 떨어졌어요. 한 번은 반장할 사람 그랬더니 사람이 꽤 많은 반이었거든요. 반장할 사람 그랬더니 5명이 손을 들었거든요. 다 시켜줬어요. 반장 1, 2, 3, 4, 5까지.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합격률이 100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장 하면 다 붙습니다. 콜? 정말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결? 그 마술하는 사람 중에 한결이라고 있지 않나? 이은결이 미안해요. 예, 한결 씨, 5, 6월 달 반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조그맣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 이제 한다 했으니까 얘기하면 다른 반의 반장들은 가끔 이제 바나나도 사오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사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랬다고요. 커피도 사오고 막 그러더라고. 예. 아무튼 예. 근데 숙제 하나 먼저 과제 하나 내줄게요. 그 좀 이따가요. 그 연락처 있죠.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그 전화번호 해가지고 연락처 만들어서 여러분들끼리 좀 공유하세요. 여러분들끼리 친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나중에 2차 같이 넘어가고 하면 스터디 할 때 인원 이렇게 뽑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1차 공부할 때 친해졌던 분들이 2차 스터디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팀이 오래 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냥 쪽지 하나 돌려서 적은 다음에 집에 가서 대충 엑셀로 해가지고 이메일로 뿌려주면 되잖아요. 다 주소 적어달라고 해서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자, 그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